안녕하십니까. 브레인 트레이너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김대영입니다. 저희가 브레인 트레이너 3과목 두뇌 훈련법 과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5강 마지막 시간입니다. 뉴로 피드백 훈련에 대한 오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목에서 저희가 뇌파 검사에 대한 이해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 부분 한번 확인하시고 이 과목은 들어오셔야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이 뉴로 피드백의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뉴로 피드백 이런 훈련의 장점을 설명할 수 있다. 뉴로 피드백 훈련을 위한 뇌파 변수를 설명할 수 있다. 뉴로 피드백을 활용하여 이런 기능별 두뇌 훈련을 지도할 수 있다입니다. 이 과목의 이러한 뇌파의 이런 검사의 기초를 위주로 해서 이제 그러한 뇌파를 훈련하는 방법이 바로 이 뉴로 피드백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뉴로가 이런 신경에 관련된 그런 연결 단어이고요. 원래 바이오 피드백의 이제 한 종류죠. 뉴로 피드백의 개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뉴로 피드백은 이런 뇌로부터 이 미세한 바로 전기 신호를 측정하고 바로 이런 증폭한 신호에 대한 이런 시각적이고 청각적 피드백을 통하여 바로 자신의 이런 뇌파 정보를 수의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뇌를 더 활동적이고 심신을 보다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과학 기술이다. 저희가 뇌파 검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이런 두뇌 특성 평가법이 있는데 이런 과학적인 이 기기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기 중에서 바로 이런 뇌파에 대한 기기, 저렴하면서도 휴대가 간편해서 우리 브레인 트레이너들이 이런 과학적인 두뇌 특성을 평가하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는 거죠. 차후에 계속해서 이런 체험이라든가 실습을 통해서 이 역량을 강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기초 개념을 이해하신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과목에서 보셨다시피 이런 뇌파 측정기를 통해서 이 다양한 이 뇌파 지표들을 보셨죠. 그러한 이 뇌파를 측정하고 나면 뭐 델타파부터 세타파, 알파, 베타, 감마 이런 다양한 뇌파들이 있습니다. 이런 뇌파들을 측정을 한 다음에 이런 뇌파들 중에서 바로 자신이 원하는 그런 생체 조절 지표를 선택한 다음에 이제 그것을 바로 이제 높게 하거나 낮게 하거나 하는 훈련을 진행을 하는 거죠. 여기에 지금 어떤 사람이라기보다 어떤 얼굴이 보이죠. 얼굴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얼굴이 스트레스 상태에 있다. 그러면 이 얼굴이 울고 이 찡그린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뇌파가 안정적이고 편안한 상태로 들어가면 바로 이 얼굴이 웃는 모습, 환한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내가 지금 편안한 상태구나, 아니면 내가 스트레스 상태구나를 이렇게 이제 확인하는 그런 예시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뉴로 피드백의 원리는 어떻게 되는지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변화에 관한 이런 정보를 얻으면 변화를 일으키려는 행동이 강화되어 바로 변화가 일어나기 쉬워진다는 바로 이 작동 이론에 근거한 훈련법입니다. 좀 더 편안하게 보시면 바로 이 거울을 보여주면 옷 매무새를 바로 원하는 방향으로 잘 다듬을 수 있는 것처럼 이런 뇌파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원하는 방향으로 이 뇌파가 변화하도록 훈련 가능하다, 이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제 거울 이론, 거울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저희가 뭐 아침에 세수를 하고 나서 거울을 보죠. 거울을 왜 보시나요? 내 옷 매무새가 흐트러졌는지, 아니면 뭐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이렇게 이제 단정하게 하기 위해서 보는 거죠. 보고 나면 여기가 흐트러졌네 하면서 조정을 하고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자신의 뇌파 상태를 측정을 하면 내가 지금 스트레스가 있구나, 내가 지금 집중력이 없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이제 그걸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심리 이런 생리적 바로 자기 조절의 이 한 형태인 바로 이 뉴로 피드백은 이런 미세한 생리적 이런 변화와 기능에 관한 정보를 바로 모니터 화면에서 그래프 또는 수치 형태로 훈련자에게 제공한다. 이런 뇌파 정보를 모니터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이런 생체 정보들은 해당 기능을 조절, 변화시키려는 이런 훈련자 노력의 성공 여부에 따라 즉각적이고 확실한 이런 결과를 반영하면서 훈련자의 이런 생체 정보와의 강한 이런 피드백 고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네. 뉴로 피드백에 이제 여러 장점들이 있어서 이제 이런 두뇌 훈련에 다양하게 접목이 되고 있고,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이 자기 조절 능력의 향상입니다. 바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바로 자기 조절 능력을 향상한다. 바로 스스로의 힘으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이런 근본적인 대체 능력을 바로 키워준다는 거죠. 막 고기만 잡아서 주면 어느 날 스스로 고기를 잡을 수가 없지만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바로 그런 능력을 키워준다. 이런 훈련이 진행이 되면서 바로 뉴로 피드백 이 장치에 의존하는 정도는 감소하게 됩니다. 집중력 강화 뉴로 피드백 훈련을 통해 예를 들어서 이런 집중력 상태에 대한 느낌을 정확히 알게 되면 바로 집중이 필요할 때 장치가 없이도 원하는 목표 수준까지 빠르게 이런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좀 집중력이 없구나. 그래서 훈련할 때 그런 느낌들을 빠르게 찾아갈 수 있는 거죠. 또한 두 번째, 비약물적 훈련이 큰 장점입니다. 바로 위험한 부작용이 없고 약물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입니다. 약물을 대신하거나 약물과 함께 보조적으로 효과를 높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뉴로 피드백은 이제 어떻게 발전이 됐냐? 1924년에 바로 이 독일의 이 정신과 의사인 한스베르거가 사람의 뇌파를 처음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또 재밌는 에피소드는 처음에 이제 알파파나 베타파를 발견을 했는데 이 자기 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게 처음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이 뇌파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많이 불안하고 또 위험한 요소가 있었죠. 그래서 자기 이 아들을 이런 실험 대상으로 또 사용을 했습니다. 1934년에 이런 에드리언하고 매튜스가 이런 알파파 통제 실험에도 성공을 했고요. 또 1938년에 이런 스키너가 오퍼런트 컨디셔닝 이런 것들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1958년에 이제 유명한 이제 실험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존 케미아 이 교수가 바로 이 알파파 뉴로 피드백 훈련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가장 쉽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많이 알려진 이 뉴로 피드백, 이완 뉴로 피드백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1965년에 이 베리 스터먼 이 교수가 바로 주의력 관련 이 SMR-파를 발견했다. 이제 저희가 이 과목에서 이런 베타파를 배웠는데요. 이 베타파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집니다. 이 뒤쪽에서 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1968년에 이런 면역 기능 강화 효과를 검증을 했고요. 또 1971년에 간질 환자 이런 치료에도 활용이 되었습니다. 또 1973년에 엘머 그린이 바로 세타파 뉴로 피드백 훈련이라든가 또 1975년에 이 조엘 루버가 바로 학습 장애와 ADD라든가 ADHD 치료에 또 활용을 했습니다. 또 1987년에 이 시크프리드 오스머가 이 컴퓨터 뉴로 피드백 시스템도 개발을 했고요. 1990년에 이 유진 페니스턴이 이 약물 중독이라든가 이 마약 중독자 치료에도 또 활용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뉴로 피드백 이런 기술의 이제 계속적인 발전이 있는데요. 바로 이런 뉴로 피드백의 이런 대중적 활용을 또 목표로 합니다. 바로 자신의
이런 뇌 상태를 감각적으로 알아차리고 또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의식의 잠재력을 삶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바로 뉴로피드백 이 기술이 대중화될 수 있는 거죠. 또 이런 뉴로피드백 활용 범위의 이런 다양화입니다. 현재는 크게 3가지 정도의 이 뉴로피드백 이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안정, 집중, 좌우 균형인데요. 바로 여기에 한정하지 않고 이제 더 많은 뇌 기능 요소들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런 새로운 뇌파 지표들이 적극적으로 도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뉴로피드백 이런 훈련의 개인별 최적화입니다. 개인별 이런 뇌파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맞춤식 뉴로피드백 훈련이 확산될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뉴로피드백 이런 훈련을 위한 이런 뇌파 변수에 대한 연구의 세부 사항입니다. 바로 처음에 이제 이완 유도를 위한 뇌파 변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아까 1960년대 이 존 케미아는 바로 이 피검자에게 뇌파 정보를 피드백함으로써 피검자의 바로 뇌파 활동이 변할 수 있고 바로 알파 리듬에 대한 바로 피드백 훈련이 바로 피검자의 이 안정된 상태를 더욱 강화시킨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알파 리듬, 알파파를 뇌에 강화시켰더니 바로 이제 안정화가 되고 이완이 되더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베타 리듬을 약화시키면서 동시에 이 알파 리듬을 강화하는 이 알파분의 베타의 이런 비율을 증가시키는 바로 복합적인 뉴로피드백 훈련으로 바로 이완 상태를 더욱 효율적으로 유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베타 리듬은 어떤 집중이라든가 이제 그런 상태죠. 그래서 이 어디에 집중하고 하게 되면 이완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베타 리듬은 약화시키고 알파 리듬을 이제 강화시키는데요. 또 베타 리듬에서 또 이 특정한 성분이 있습니다. 이제 각성 저하와 관련된 이런 증상 완화를 위한 뇌파 변수입니다. 바로 UCLA 바로 의과대학의 이 베리 스토머는 바로 이 고양이를 대상으로 수면 연구를 진행하던 중에 바로 고양이가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 나타나는 특정 주파수를 갖는 뇌파 리듬을 발견을 했습니다. 네, 바로 이후에 바로 여러 실험을 통해 이 사람의 경우에 바로 이 리듬이 12에서 15Hz의 느린 베타에 해당하며 그래서 이 슬로우 베타 웨이브 또 슬로우 베타 리듬 또 다르게는 이 로우 베타 리듬 이렇게 또 표시를 합니다. 해당하며 대뇌 피질 중에서 이 감각 피질과 운동 피질 영역이 아무런 작업을 하고 있지 않을 때 주로 나타나는 뇌파 리듬으로 바로 이제 센서리 모타 리듬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느린 베타 리듬의 대역, 이 아까 슬로우 베타 웨이브 또 로우 베타 웨이브로 보통은 로우 베타 리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영역대가 이제 어떤 감각이라든가 운동의 이 피질 영역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해서 이 센서리 모타 리듬이다 이렇게 명명을 했고 오히려 이 SM알파라는 이름으로 훨씬 더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 바로 이 나사와 추진한 이런 연구에서 이러한 느린 베타 리듬을 강화시키는 이 뉴로피드백 훈련이 바로 신경세포의 이 과잉 방전을 야기하는 이 문턱지 값을 높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쭉 더 보시면 이제 그 당시 우주 비행사들이 바로 저량의 이런 독성 이 로켓 연료에 노출된 경우에 바로 인지 능력이 저하되고 바로 고량에 노출될 경우 바로 간질이 유발된다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바로 이런 느린 이 베타파 훈련을 바로 간질이 유도되지 않도록 바로 신경학적 조건을 우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바로 이 실험은 이후 간질 빈도라든가 간질 강도, 간질 기간이 바로 뉴로피드백의 이런 느린 베타 리듬 훈련에 감소될 수 있다는 많은 연구들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SM알파 훈련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좀 되었죠. 그래서 이런 또 스터먼의 이 동료 중에 하나였던 이 조엘 루버는 바로 간질에 있어서 이런 과잉 행동의 치료를 위한 이 느린 베타 리듬, 강화 뉴로피드백 분야를 연구하였는데요. 여러 해의 연구에 걸쳐서 그는 이런 일반적인 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뿐만 아니라 바로 이 과잉 행동을 보이지 않는 주의력 결핍 장애, 심지어 이런 학습 장애인 경우에도 증상 완화에 이런 효과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 장애라든가 주의력 결핍 장애에 바로 이 SM알파를 훈련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저희가 차후에 이제 집중력을 훈련시키는 요소 중에 바로 이 SM알파가 이렇게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 연구를 계기로 해서 바로 뉴로피드백은 바로 한정된 이 간질 연구에서 벗어나서 이 ADHD 등의 더 폭넓은 이런 증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런 ADHD의 경우 바로 정상군에 비해서 이 베타파가 적고 바로 베타파 중에서도 이 12에서 19Hz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세타파가 증가되고 있다는 바로 연구 보고에 따라서 이 바로 세타파는 약화시키고 동시에 이 베타파를 강화시키는 이 비율을 이용한 이 뉴로피드백 훈련을 바로 시행하기도 했고요. 바로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하게 될 이제 집중력 뉴로피드백 그런 훈련과 연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지표들이 이제 다 이 기기에서 연산이 되어 가지고요. 이제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다 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시니까 바로 이런 이론의 기초들을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바로 집중력, 이런 집중 능력 향상을 위한 뇌파 변수입니다. 바로 이 편안한 자세로 의식을 한 곳에 집중할 때 바로 뇌파를 강화하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몰입 강도와 높은 몰입 상태를 오래 유지하는 이런 능력을 증가시킴으로써 개인의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대표적인 이 집중 지표에는 바로 세타 리듬 파워에 대한 SMR과 M베타 리듬 파워의 비율이다. 이 아까 SMR 바로 느린 이 베타 리듬이라고 했죠. 바로 느린 베타 리듬과 또 중간 영역의 이 미들 베타 리듬, 이게 바로 이제 집중 지표하고 가장 관련이 있습니다. 고도의 인지 기능 활성화를 위한 뇌파 변수가 또 연구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제 세 번째 뉴로 피드백과 관련이 있는 바로 이제 그러한 내용입니다. 1990년대 이후 바로 이 뇌파의 영역 중에서 특히 이 감마 리듬이 바로 고도의 인지 기능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주목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연구 중에서 바로 이 감마 리듬의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런 고도의 정보 처리를 필요로 하는 바로 인지 활동을 할 때 이 뇌파의 감마 리듬이 이런 증가하는 현상이 보고되면서 바로 감마 리듬 파워는 정보 처리 시에 뇌의 활성화도를 정량하는 이런 변수로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특정 작업 시에 바로 감마 리듬을 강화하는 이런 뉴로 피드백 훈련은 뇌기능 활성화 목적으로 활용되며 또한 이 좌우뇌를 균형 있게 발달시키는 목적으로도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뇌는 또 좌뇌와 우뇌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좌뇌와 우뇌가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기보다 균형 있게 이렇게 발달되고 활용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바로 감마파 리듬하고 연관이 된다는 거죠. 이제 뉴로 피드백의 활용입니다. 바로 주의력 결핍 장애, 바로 학습 장애, 학습 부진 등 바로 저하된 뇌 기능을 정상 수준으로 회복하고 바로 개인의 잠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로 집중력 강화 뉴로 피드백, 이완 뉴로 피드백, 좌우뇌 균형 뉴로 피드백 등의 훈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전체 아동의 5에서 15%를 차지하는 이런 주의력 결핍 장애나 바로 학습 장애에서 이런 뉴로 피드백 훈련은 상당한 효과가 있으며 부작용이 없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효과는 바로 긴장을 이완하고 또 통증을 완화하고 또 집중력을 향상하고 자신의 상태를 자각하고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지 능력 향상도 가능합니다. 이런 주의력 결핍이나 바로 학습 장애뿐만 아니라 우울 증상 같은 경우에도 바로 뉴로 피드백 이런 훈련을 활용하여 바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울 수 있으며 또한 자신의 집중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뉴로 피드백 훈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학교에서 학생들도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이런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주의력이 바로 산만한 아동이 뉴로 피드백 훈련을 꾸준히 실시하게 되면 바로 인지 능력 향상 효과뿐만 아니라 바로 자신의 감정도 조절할 수 있게 되어서 바로 공격적인 이런 행동과 충동적인 이런 행동도 많이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뉴로 피드백 훈련은 바로 약물 치료에 비하여 바로 특별히 알려진 부작용이 없고요. 또 어린 나이에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보통 이런 뇌파에 연결된 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바로 보통 주당 2, 3회 정도 실시하고요. 또 20회에서 40회 이런 꾸준한 훈련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훈련을 종료한 후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판정되면 그 효과는 보통 오래 지속되는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뉴로 피드백도 훈련에 주의할 점을 또 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뉴로 피드백 기능을 지원하는 바로 장비는 전 세계적으로 수십 종류가 넘습니다. 자, 이러한 장비들의 바로 공통적인 이런 핵심 기능은 바로 뇌파에서 활용되는 정보들을 추출하여 이런 실시간 모니터 화면에 그 결과를 나타내어 훈련자가 바로 자신의 이 뇌파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모니터 화면을 통해 훈련자에게 이런 뇌파 관련 수치를 피드백하는 방법은 이제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뇌파 관련 수치를 피드백하는 방법인데요. 자, 첫 번째는 이런 정량적 숫자로 피드백한다. 그냥 숫자로 피드백을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선 또는 이런 막대 그래프와 같은 형식의 이 피드백입니다. 또 세 번째 눈금 계기판이라든가 신호등, 또 컵의 눈금 수위, 또 충전 상태의 이런 표시판과 같은 피드백. 또 네 번째는 목표했던 동작이 일어나도록 하는 이런 동적인 게임 방식의 이 피드백입니다. 가장 이런 보편적인 이런 뉴로 피드백 훈련은요. 1번이나 2번 같은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또 어린이를 대상으로 시행할 경우 재미 요소가 가미된 이런 3번이나 4번 형태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우리 처음에 그림 보셨죠? 그 얼굴이 있는데 이런 목표에 도달하면 사람의 얼굴이 이제 웃고 또 그렇지 않는 경우는 찡그리는 것.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명심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이 모든 방식은 바로 훈련자가 자신이 강화해야 하는 이 뇌파 관련 수치를 단순히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니터는 자신의 이 뇌파 상태를 보여주는 거고 그걸 훈련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런 훈련자의 이 그런 노력이나 그런 정성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즉, 어떤 뉴로 피드백 장비에서도 바로 해당 수치를 높이기 위해 바로 훈련자가 어떠한 이런 구체적인 행동과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역할은 훈련자와 바로 훈련 지도자, 브레인 트레이너의 이 몫으로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레인 트레이너가 계속해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그런 느낌들, 그런 상태들을 체울하고 인식을 할 수 있어야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지도할 수 있겠습니다.
뉴로 피드백 이런 훈련의 바로 성공 여부는 훈련자 스스로의 바로 부단한 노력과 바로 시행착오적인 연습에 크게 좌우되므로 바로 훈련자는 능동적인 이런 참여자로서의 역할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또한 훈련 지도자는 이런 본격적인 뉴로 피드백 훈련을 시행하기 전에 훈련자들이 그들의 역할을 충분하게 이해하여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바로 훈련자가 능동적으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 기능별 활용 방법을 이제 실제적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력 강화 뉴로 피드백입니다. 뭐니 해도 집중이 굉장히 필요하죠. 굉장히 이제 중요시되는 그러한 이 뉴로 피드백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SMR과 바로 이 M베타 리듬을 강화시키고 이 세타 리듬을 약화시키는 바로 뉴로 피드백 훈련입니다. 우리 이 베타 리듬 아까 베타 리듬 중에서 이 낮은 쪽에 이 로우 베타 리듬을 바로 이제 센서리 모타 리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센서리 모타 리듬, 이 SMR과 바로 M베타 리듬을 강화시켜 주고요. 또 세타 리듬, 우리가 이런 졸리거나 어떤 수면에 이제 들어가기 위한 상태죠. 바로 집중하고 있을 때 졸리거나 어떤 깊은 명상을 하고 있으면 집중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 세타 리듬은 약화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SMR과 M베타 리듬을 강화시키고 자 세타 리듬을 약화시키는 바로 뉴로 피드백 훈련인데요. 이것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바로 세타 리듬 파워에 대한 SMR과 바로 M베타 리듬 파워의 비율이다. 이렇게 같은 용어입니다. 바로 집중력 지표를 강화시키는 훈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집중력 이런 강화 뉴로 피드백 훈련은 의식을 한 곳에 맞추어 깊이 몰입할 수 있는 능력에 해당하는 바로 집중력을 강화시키는 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바로 이 집중력 강화 뉴로 피드백 훈련은 작업 시 깊은 몰입이 힘들고 쉽게 산만해지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처음 반복 시행되는 바로 훈련 기간 동안 훈련자는 바로 자신이 어떤 상태가 되었을 때 집중도가 높아지는지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태를 이런 조절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수많은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는 거죠. 훈련자가 이런 시행착오로 어려움을 겪을 때 바로 훈련 지도자는 바로 훈련자가 좀 더 침착하게 또한 자신을 추스리고 바로 자신의 바로 내면 상태의 느낌을 좀 더 잘 관찰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합니다. 이런 집중 지표를 단순히 높이는 노력 이외에도 바로 집중력이 높은 상태에서 비교적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노력도 병행해야 합니다. 이런 집중력 바로 강화 뉴로 피드백의 목표는 집중 지표를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훈련자가 이런 자신의 의식적인 노력에 의해 고도의 이런 집중 상태로 진입했다가 다시 빠져나오는 것을 자유롭게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 때만 집중도가 필요한 게 아니죠.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내가 이제 수업을 들을 때 바로 그런 집중 상태를 유지하고 또 필요 없을 때 거기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그러한 감각을 익힐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즉 집중 지표의 이 유지 기간을 바로 자신의 의지대로 조절이 바로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의할 점은 무작정 훈련 횟수만 늘린다고 해서 저절로 이런 성공적인 이런 집중 상태에 대한 바로 조절 능력을 갖게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앞서 이런 뉴로 피드백 훈련 시 바로 주의할 점에 강조된 바와 같이 바로 성공의 열쇠는 바로 옆에 있는 누구도 바로 대신할 수 없는 이런 본인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때 우리 브레인 트레이너의 역할, 그런 지원이 굉장히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따라서 훈련이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엔 바로 훈련자가 지치지 않고 더욱 적극적이고 의욕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수십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진 이런 뉴로피드백 훈련에 의해서 훈련자는 바로 뉴로피드백 장치가 없이도 자신의 이런 의식적인 노력에 의해 높은 집중 상태로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조절 능력을 체득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런 높은 집중 상태를 요하는 바로 공부나 주요한 업무를 수행할 때 바로 훈련자는 뉴로피드백 기기 없이도 바로 자신의 의식적인 노력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높은 이런 집중 상태에 진입할 수 있어 바로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뉴로피드백, 방금 집중력 뉴로피드백을 보았는데요. 바로 훈련 지도자를 위한 집중력 뉴로피드백 이 가이드라인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의 예시고요. 또 이거를 처음에 예시로 한 다음에 또 다양하게 우리 브레인 트레이너 분들이 또 각자의 이 경험이나 그런 지식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뉴로피드백을 처음 접하는 이런 훈련자에게 바로 집중력이 높아지는 이런 상태에 대한 느낌을 자연스럽게 이해시키면서 바로 각 단계별 뉴로피드백 훈련에 진입하도록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자, 두 번째, 훈련자에게 바로 이 뇌파를 측정하는 헤드밴드를 착용시킨 후에 모니터 화면에 이런 집중도 지표가 나타나게 합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 가이드라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저희가 집중되는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자기가 어떤 굉장히 원하는 것, 이루고 싶은 것, 뭔가 그런 거하고 관련이 돼 있겠죠. 그럴 때 집중이 당연히 되겠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에 집중이 잘 안 될 겁니다. 바로 3번에 이제 그러한 자기가 원하는 것, 그런 소원,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떠올리게 해보는 거죠. 자, 3번 훈련자가 긴장을 풀고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한 후 다음과 같이 지시를 하는 겁니다. 눈을 감고 현재 당신이 간절히 바라는 소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진 이런 순간을 상상하면서 그 상황에 몰입하여 상상을 즐겨보세요. 이렇게 멘트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훈련자가 자기가 원하는 걸 상상하면 집중이 되겠죠. 약 1, 2분 동안 훈련자가 상상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생각에 자연스럽게 이런 몰입할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자가 이제 몰입을 하게 되면 모니터 화면상에 어떻게 될까요? 집중력 수치가 이제 점차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런 집중력 수치가 어느 수준 올라가면 훈련자에게 모니터 화면을 보여주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제 눈을 뜨십시오. 방금 전 당신이 진정으로 몰입할 때 이렇게 집중력 수치가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훈련자에게 바로 자신의 이런 몰입 정도가 모니터 화면상의 이런 집중도 그래프를 통해 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함을 인식시킨 후 이제 다음과 같이 지시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좀 더 자신이 지금 생각하고 싶은 주제들을 이제 자유롭게 결정하고 그 생각에 이제 몰입해 보십시오. 바로 몰입을 할 때 이제 모니터 화면상에서 이런 자신의 집중력 수치가 올라가는지를 관찰하고 그 순간에 대한 느낌들을 기억해 두십시오. 약 10분 정도 이 과정을 반복 시행하십시오. 훈련자가 시행착오로 몇 번 시도하면서 스스로 이런 감을 익힐 때까지 일주일에 2, 3회 정도 일정 기간 간격으로 꾸준히 시행을 합니다. 어느 시점에 훈련자가 방법을 터득하여 바로 집중된 이런 상태에 대한 이 기본적인 감이 생기게 되면 바로 단계별 목표 수준을 설정하면서 본격적인 이런 뉴로피드백
훈련을 시작해 하면 됩니다. 자, 어느 시점에 이런 훈련자가 방법을 터득하여 바로 스스로의 힘으로 자유롭게 집중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장기간에 걸친 이런 집중력 뉴로 피드백 훈련이 성공적으로 완료가 되는 겁니다. 꾸준한 이런 훈련을 통해 훈련자는 스스로의 이런 정신적인 힘으로 높은 집중 상태에 빠르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두뇌 이완 뉴로 피드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장 그래도 기본적이고 먼저 좀 접근하기 쉽고 활용하기 쉬운 그러한 뉴로 피드백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두뇌 이완 이 뉴로 피드백 훈련은 바로 이 아까 알파파가 강화시켰더니 편안해졌다 이렇게 보셨죠. 바로 알파파와 같은 이런 저주파 안정 성분을 강화시키고 특히 이제 베타파를 이렇게 낮춰준다고 했는데요. 특히 베타파 중에서 이 높은 쪽에 한 20에서 30Hz 정도 되는 바로 하이 베타파와 같은 이런 고주파 긴장 성분을 바로 약화시키는 바로 뉴로 피드백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 베타 리듬 파워에 대한 알파 리듬 파워의 비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안정 뇌파 지표를 강화시키는 훈련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바로 이 훈련은 이 과도한 긴장, 초조, 불안 그리고 정신적 과부하와 관련된 바로 증상 완화, 정서 안정에 효과적이므로 바로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 계속 언급을 했죠. 자, 훈련자가 바로 자신의 이런 의식적인 노력에 의해 깊은 이완 상태로 진입했다가 다시 빠져나옴을 자유롭게 반복할 수 있을 때 두뇌 이완 뉴로 피드백 훈련은 성공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무작정 훈련 횟수만 늘린다고 해서 저절로 성공적인 이완 상태에 대한 조절 능력을 갖게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뉴로 피드백 훈련이 바로 성과가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본인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며 바로 훈련이 성공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바로 훈련 지도자는 훈련자가 적극적으로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뇌에 의한 이런 뉴로 피드백은 바로 다른 뉴로 피드백 훈련에 비해 바로 비교적 쉽게 뉴로 피드백 훈련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어서요. 처음 뉴로 피드백을 접하는 훈련자들에게 먼저 몇 회 정도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복식호흡이라든가 이런 가만히 눈을 감고 명상을 한다든가 바로 그런 기본적인 훈련만으로도 이 알파파가 증가하는 것은 조금 더 쉽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바로 스스로의 이런 상태에 대한 자각과 노력이 중요한 요소인 바로 뉴로 피드백 훈련에 바로 적합한 이런 안정된 정서 상태를 유도해 주는 효과가 있으므로 다른 뉴로 피드백 훈련에 앞서 시행하는 것도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자, 이 이완 뉴로 피드백의 바로 가이드라인입니다. 훈련 지도자를 위해서요.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접하는 훈련자에게 이완에 대한 느낌을 바로 자연스럽게 이해시키면서 뉴로 피드백 훈련에 이런 진입하도록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훈련자에게 뇌파를 측정할 수 있는 헤드밴드를 착용시킨 후에 모니터 화면에 알파분의 베타, 이 알파파는 강하고 베타, 특히 베타 중에서 하이 베타파와 관련이 있죠.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게 해주고요. 이 기기가 이미 이제 그런 지표들을 저절로 다 보여주는 거죠. 자, 훈련자가 이제 긴장을 풀고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한 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자, 눈을 감고 머리에 떠오르는 이런 생각들을 멈추어 뇌를 구성하는 이런 신경세포들이 조용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 복잡한 생각들이 떠오르면 그 생각에 몰두하거나 집착하지 말고
그냥 무심히 흘려 보내십시오. 자, 아무 생각 없는 이런 멍한 상태가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편안한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지표들이 이제 상승을 하는 거죠. 약 1, 2분 동안 훈련자가 이런 무심한 상태를 유도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둡니다. 자, 훈련자가 바로 복잡한 생각들에 집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가 되면 모니터 화면상에 알파분의 베타 수치가 점차 올라가게 됩니다. 이 알파분의 베타 이런 수치가 어느 수준 올라가면 훈련자에게 모니터 화면을 보여주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해 줍니다. 자, 이제 눈을 뜨십시오. 자, 방금 전 당신의 뇌가 휴식을 취할 때 알파분의 베타 수치가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자, 훈련자에게 자신의 이한 수준이 모니터 화면상에 이 알파분의 베타 그래프를 통해 실시간 이런 확인 가능함을 인식시킨 후에 다음과 같이 안내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모니터 화면상에서 바로 자신의 알파분의 베타 수치를 직접 확인하면서 더욱 이런 무심해지는 또 편안해지는 훈련을 약 10분 동안 시행합니다. 그래서 훈련자가 몇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스스로 감을 익힐 때까지 일주일에 2, 3회 정도 일정 기간 간격으로 꾸준히 시행을 합니다. 자, 어느 시점에서 훈련자가 바로 방법을 터득하여 이완된 상태에 대한 기본적인 이런 감을 생기게 되면 바로 단계별 목표 수준을 설정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뉴로 피드백 훈련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목표 수준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자유롭게 도달하게 되면 바로 장기간에 걸친 이완 뉴로 피드백 훈련이 성공적으로 완료가 됩니다. 꾸준한 이런 훈련을 통해서 훈련자는 스스로의 힘으로 바로 충분한 이완 상태에 빠르고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까지 했죠. 이완 뉴로 피드백. 이제 세 번째 바로 이 자운의 균형 뉴로 피드백입니다. 바로 이 다양한 뇌 활동을 통해 이 자운의 활성, 리듬의 이 균형을 맞추는 이 뉴로 피드백 훈련으로 바로 자운의 활성, 균형 지표를 표준 범위 내로 맞추어 주는 훈련입니다. 이런 뇌의 활성도는 바로 감마 리듬 파워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이 감마 리듬에 바로 이 자뇌와 우뇌의 이 활성 분포를 가지고 이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백분율로 계산을 하는데 이제 50대 50의 이 지표가 나와서 균형이 맞을 때가 이제 내가 이 자우뇌가 균형 있게 활성화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우뇌 이 활성의 균형 지표는 바로 자뇌의 활성도에서 우뇌의 활성도를 빼는 방식으로 산출이 됩니다. 바로 우뇌에서 자뇌를 빼는 게 아니라 자뇌에서 우뇌의 값을 뺀다. 그래서 값이 클수록 바로 자뇌가 상대적으로 더 활성화된 거고요. 이제 값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어디가 활성화된 거죠? 우뇌가 이제 더 활성화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자우뇌의 활성을 함께 요하는 이런 복합 과제를 해결할 때 바로 비정상적으로 자뇌만 주로 활성화되거나 또 우뇌만 주로 활성화되었다면 평상시에 이런 잘 활용되지 않는 이 반대편 뇌의 활성을 유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뇌 활성은 어떤 거하고 이렇게 관련이 있을까요? 보면 이 자뇌는 주로 언어적이고 또 분석적, 추상적이죠. 또 합리적, 수리적, 논리적, 또 순차적인 이런 정보 처리 시 활동이 우세합니다. 이 자뇌 활성화를 촉진하는 활동, 그러니까 내가 이 우뇌가 더 활성화가 많이 되었다. 그러면 어떤 활동을 해줘야 될까요? 자뇌 활성화를 촉진하는 활동을 해줘야 되겠죠. 바로 이런 책을 읽고 줄거리를 요약하여 말하거나 쓰기, 그리고 또 순차적인 이런 작업 순서도를 만들어 보기, 또 계산이라든가 세마기, 또 퍼즐 이런 것들을 맞추기,
또 우리의 자네와 운해는 네, 이 반대로 이 교차되어서 연결이 되어 있죠. 바로 우리의 자네는 우리 몸의 팔과 다리의 이 오른쪽을 담당을 하죠. 네. 그래서 우리 오른쪽의 몸, 특히 손과 발 이런 몸으로 바로 세밀한 이런 동작을 반복해 보는 겁니다. 네. 글자 쓰기라든가 그림 그리기 등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운해를 활성화하는 바로 뉴로피드백 훈련입니다. 자, 운해는 네, 어떤 것을 담당할까요? 자, 운해는 네, 종합적이고 또 공간적이고 네, 비언어적이고 또 구체적, 자, 유사적, 비합리적, 네, 직관적 이런 총체적인 정보 처리 시에 네, 활동이 우세합니다. 네. 특히 네, 이제 그런 운해가 자네보다 훨씬 활성화되었을 때 이제 이 병증으로 우울증하고 이 관련된 연구가 정확한 기전으로 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불안이라든가 우울증도 이런 자네와 운해 이 균형도가 흐트러졌을 때 이 연결이 되는 거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자, 이제 자네가 너무 많이 활성화되었다. 운해가 이 활성이 많이 안 되고 네, 그럴 때는 네, 운해 활성화를 이 촉진하는 활동을 해줘야겠습니다. 바로 이런 사실화 그리기, 또 관찰하여 그리기, 또 같은 카드를 찾아내기, 또 숨은 그림 찾기 미로 게임이라든가 또 클래식 음악 듣기. 네, 또 왼쪽 우리의 운해는 우리 몸의 이 왼쪽하고 또 관련이 되어 있죠. 이 왼쪽 몸, 손과 발 이런 세밀한 동작을 반복해 보는 겁니다. 뭐 보통은 네, 오른손으로만 글씨를 쓰는데 왼손으로 글자를 쓰거나 또 그림 그리기 등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뉴로피드백의 그런 기전을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특히 세 가지, 네, 이런 집중력 강화 뉴로피드백, 또 이완 뉴로피드백, 또 자운의 균형 뉴로피드백을 배웠는데요. 네, 이제 계속 이런 기기로 네, 체험을 해보시고 또 활용을 네, 해보시면 좀 더 네, 수월해지실 겁니다. 자, 학습 정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뉴로피드백은 바로 뇌파를 이용한 바로 이 바이오 피드백 훈련이다. 이런 사용자의 뇌파를 측정하여 자, 뇌파의 생체 조절 지표들을 추출한 후 바로 사용자가 훈련용으로 이 설정한 이 생체 조절 지표의 값만 선택하여 자, 이 값이 높은 상태인지 낮은 상태인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이런 시청각적 응답의 화면 형식으로 바로 사용자에게 실시간 알려주는 이 뇌파 훈련법입니다. 이런 뉴로피드백 훈련은 작동 원리상 바로 피훈련자의 역할이 강조되는 훈련인 만큼 바로 당사자의 정확한 목표의식과 바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동반되어야 매 훈련 시마다 성공적인 이런 뇌파 변화를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뉴로피드백 이런 주요 프로토콜은 바로 집중력 강화 뉴로피드백, 그리고 두뇌에 의한 뉴로피드백, 네, 자운의 균형 뉴로피드백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네, 적중 예상 문제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입니다. 자, 이거는 자, 뇌로부터 바로 미세한 전기 신호를 측정하고 네, 증폭한 신호에 대한 시각적, 청각적 피드백을 통하여 바로 자신의 뇌파 정보를 네, 수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네,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뇌를 더 활동적이고 심신을 보다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과학 기술이다. 이것은 무엇이죠? 자, 바이오 피드백, 뉴로 피드백, 브레인맵, 브레인스토밍, 브레인라이팅. 네, 바로 네, 뉴로 피드백이었죠. 네, 잘하셨습니다. 네. 자, 다음 중 뉴로 피드백 훈련에 대한 이런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네, 푸시겠네요. 자, 원하는 변화에 관한 정보를 얻으면 자, 변화를 일으키려는 행동이 강화되어 바로 변화가 일어나기 쉬워진다는 바로 이 작동 이론에 근거한 훈련법이다. 네, 배운 이론이죠. 자, 2번 자신의 이 뇌파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자, 원하는 방향으로 자, 뇌파가 변화하도록
훈련하는 방법이다. 네, 3번 뉴로 피드백은 자,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할 뿐 훈련의 이런 성공을 위해서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했죠. 네, 4번 뉴로 피드백 훈련 시 뉴로 피드백 장치에 의존하는 정도는 훈련이 진행되면서 점차로 증대된다 했나요? 네, 점차 감소된다고 했죠. 네. 자, 5번 뉴로 피드백 훈련을 통해 자, 훈련자의 자기 조절 능력을 증진할 수 있다. 이게 뉴로 피드백의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네, 훈련이 진행되면서 이런 장치에 의존되는 정도는 점차로 감소됩니다. 자, 다음 중에서 바로 이제 베타 리듬을 약화시키면서 동시에 알파 리듬을 강화하는 뉴로 피드백 훈련의 효과로 볼 수 있는 것은 알파 리듬을 강화하는 것 바로 바로 이완 유도 또 때로는 이완 뉴로 피드백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 이완 유도 뉴로 피드백은 바로 베타 리듬을 약화시키면서 동시에 알파 리듬을 강화하는 훈련입니다. 특히 베타 리듬 중에서 높은 쪽에 이 하이 베타 리듬을 약화시키는 거 관련이 있습니다. 자, 다음 중에서 이제 고도의 인지 기능 활성화를 위한 뇌파 리듬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이 명상을 오래 하신 분들이 바로 이 잔해에서 바로 이 감마파의 이런 활성화가 높아진다는 이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고도의 인지 기능 활성화 바로 관련 있는 뇌파 리듬 감마 리듬이었죠. 5번 감마 리듬이네요. 다음 중에서 뉴로 피드백 훈련의 효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1번 이완이 효과다. 2번 집중력이 향상된다. 3번 좌우뇌를 활성화한다. 4번 정서 조절. 자, 5번 창의성 향상. 네, 다 맞는 것 같고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이 우리가 세 가지 뉴로 피드백, 이완과 집중력, 좌우뇌 활성화는 잘 아실 것 같고 이제 정서 조절, 창의성 향상. 이완이 되면 이 정서는 조절이 되는데 물론 편안해지고 그러다 보면 이 창의성도 좋아질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이제 창의성의 향상과 이 연결됐다는 이게 과학적으로 아직 메커니즘이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에서 과도한 긴장, 초조, 불안, 정신적 과부하와 관련된 증상화나 정서 안정에 바로 효과적인 훈련으로 바로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한 뉴로 피드백 훈련의 뇌파 지표는 자, 아까 바로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에게 정서 안정, 이완, 바로 이완 유도 뉴로 피드백이죠. 자, 어떤 리듬을 높인다고 했죠? 알파 리듬 그리고 이 베타 리듬, 특히 하이 베타 리듬이죠. 바로 알파 리듬 파워에 대한 세타 리듬 아니죠. 바로 델타 리듬 파워에 대한 베타 리듬. 3번도 아니고 4번이 자, 하이 베타 파워에 대한 알파 파워의 비율이다. 정답이 4번이네요. 자, 다음 중에서 집중력 강화 뉴로 피드백의 최종 목표를 가장 잘 기술한 것은 입니다. 자, 1번 집중 지표 훈련 횟수를 늘리는 것이다. 자, 2번 자, 집중 지표의 수치를 올리는 거다. 이게 가장 잘 기술한 거죠. 자, 3번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도의 집중 상태에 빠르게 도달하는 것. 4번 고도의 집중 상태를 유지하는 것. 자, 5번 자신의 의지대로 바로 빠르고 정확하게 집중 지표를 조절하는 것. 물론 1, 2, 3, 4도 맞는 것 같지만 가장 잘 기술한 것은 자, 5번 자신의 의지대로 빠르고 정확하게 집중 지표를 조절하는 것이네요. 자, 다음 중에서 좌우뇌 균형 뉴로 피드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입니다. 우리 세 번째 배웠던 뉴로 피드백이네요. 자, 좌우뇌 활성 리듬의 균형을 맞추는 훈련이다. 맞나요? 2번 좌우뇌 이런 활성 균형 지표는
좌뇌의 활성도에서 우뇌의 활성도를 빼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맞나요? 네. 3번. 좌우뇌 이런 활성 균형 지표가 클수록 자, 상대적으로 우뇌가 활성화됨을 의미한다. 우리 좌우뇌 이런 활성 지표는 네, 우뇌에서 좌뇌를 뺀다고 했나요? 아니죠. 좌뇌에서 우뇌를 뺀다 이렇게 했죠. 활성 지표가 클수록 바로 좌뇌의 활성화가 더 많다 이렇게 됐죠. 3번이 틀렸네요. 네. 4번 좌뇌 활성을 바로 촉진하는 활동은 네, 주로 언어적이고 네, 분석적인 활동이다. 네, 맞네요. 자, 5번. 자, 우뇌 활성을 촉진하는 활동은 네, 주로 공간적이고 네, 종합적인 활동이다. 네, 답이 3번이네요. 바로 좌우뇌 이런 활성, 네, 균형 지표가 네, 클수록 바로 상대적으로 네, 좌뇌가 활성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네, 우리가 이제 3가지 이런 뉴로 피드백을 배웠는데 거기에 기전과 네, 어떤 뇌파를 강화시키고 약화시켜야 되는지를 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약간 뇌파의 그런 개념도 이해를 해야 되고 또 그런 것을 이제 강화하거나 약화하는 그런 이론과 연결되어 있어서 네, 꾸준히 네, 익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저희 두뇌 훈련법 이제 5강 바로 뉴로 피드백 훈련에 대한 내용을 익혔습니다. 네,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라는 것은 이런 두뇌 훈련을 바로 잘 지도할 수 있는 이 전문가입니다. 네, 이 두뇌 훈련을 네, 꾸준히 직접 체험하고 실천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4과목 두뇌 훈련 지도법 과목입니다. 이제 이 교수 지도법 어떻게 하면 이 체계적으로 잘 지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교육자의 바로 의미를 갖고 있는 과목입니다. 네, 1강은 바로 두뇌 훈련 지도의 원리와 단계입니다. 네, 오늘도 네, 수고 정말로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